4회차 수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메인 이슈는 지금 격선택 문제라는 거 이해하시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테마 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좀 읽어보시고요. 이 글이 좋은 글이냐 안 좋은 글이냐에 대한 판단 한번 내려보세요. 자, 이게 Calvin loves a sports car more than me 라 그랬거든요. 자, 이게 좋은 글이겠어요? 안 좋은 글이겠어요? 요 얘기를 좀 먼저 볼까요? 자, 이 글은 어떨까? Calvin likes apples more than Jane 라 그랬거든요. 자, 이 글이 좋은 글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죠. 너무나 읽을 때 혼란이 느껴지는 안 좋은 글이 될 거예요. 도대체 너 뭔 소리 했냐, 그죠? 요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켈빈이 사과를 좋아하는 게 있고 제인이 사과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켈빈이 사과를 더 좋아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해보세요. 빨간색 S1이라 하시고 요거는 S2라고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주어끼리 서로 비교하겠다 뭐 그런 말 한 건지 요걸 우리는 주어 비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위에 요게 S1이 되었고 요놈이 S2가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화살표도 한번 잘 그려보시죠. 여러분 이거 위로 잘 그리셔야 돼요. 빨간 색깔로 위로 그리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바 그런데 켈빈이 더 좋아한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화살표 잘 그리셨고요. 이게 그 유명하다는 주어 비교를 읽겠다라는 그 유명한 빨간색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 이런 얘기 했을까? 자, 지금 파란 색깔로 켈빈이 likes apples, 켈빈이 사과를 좋아하는 게 있고 켈빈이 제인을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인을 좋아하는 것보다 사과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애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파란 색깔로 object 1이라 하시고 이걸 object 2라 합시다. 이렇게 읽어보겠다는 게 이제 목적어 끼리를 비교하겠다는 목적 비교를 할 거예요. 저 위에 여기다가 object 1 파란 색깔로 하시고 여기다가 object 2라고 또 파란 색깔로 해보세요.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파란 색깔 밑으로 그리세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란색 그리시면은 이게 또 그 유명하다는 목적 비교를 보겠다라는 그 유명한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 소리 했냐고. 이 제인 얘 어쩌라고 지금 그잖아요. 이 제인이라는 애가 이 글에서 subject 2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object 2로 기능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두 번째 것인지 아니면은 얘가 목적어 두 번째 것인지 그렇게 혼란이 좀 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글에서 이제 does가 등장이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대동사 이슈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오죠. 자, does라는 게 등장이 되고 색깔을 잘 보세요. does는 빨간색이었었습니다. 이 대동사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텐데 대동사는 일단 대신해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 대동사인데 이 대동사는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주어 비교를 명쾌하게 해주면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요 제인 있잖아요.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을 때 그때 혼란스럽지 마세요. 이거는 S2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라이팅의 기법이 되는 것이죠. 주어 비교를 명쾌하게 해줄 때 쓰여지는 라이팅 기법인데 그러면 목적 비교를 명쾌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대동사가 워낙 중요해가지고 주어 비교를 명쾌하게 해주는 거 자 그걸 위해 쓰여지는 대동사 요것 쪽만 좀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 유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앞에 그 일반 동사니까 두가 나왔지만 앞에 뭐 can 나오면 여기 can 나올 수도 있고 뭐 will 나오면 will 나오고 막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뒤집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then does Jane 나올 수 있습니다. 이 does는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앞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똑같다 라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요거 기본적 유세지를 좀 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이 대동사는 주어 비교, 목적 비교가 헷갈려지는 상태에서 주어 비교를 명쾌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게 쓰여지는 기본 어썸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대동사가 나오기 위한 기본 어썸션은 이것이 100% 삼형식 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삼형식은 I like you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리고 이 동사를 이제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위에 글을 보시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 하는 삼형식 글이었던 거예요. 이게 상식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 놈이 주어 비교인지 목적 비교인지 헷갈린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목적어를 취해주는 요 삼형식 글이 되어야지만 주어 비교와 목적 비교가 헷갈릴 수가 있는 기본 어썸션이 오는 거니까. 그잖아요? 하여튼, 자, 목적어를 기본적으로 취해주는 그런 삼형식 글. 자, 그럴 때 등장한다는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 격을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이 제인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제인이라는 이 명사 이놈이 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격을 알 수 없다보다도 이 제인이라는 단어가 주격과 목적격이
생긴 게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제인이 뭐였습니다. 그것도 제인이고, 알라이 제인도 제인이고,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겨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건데, 그 말 좀 길어지니까 그냥 격을 알 수 없다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대동사의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격을 알 수 없는 제인이 있는데, 이 동사를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격을 알 수 없는 명사에 주격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격을 분별할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동사를 탁 밀어붙이니까 여기에 주격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 두 번째 assumption, 이 명사가 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동사 나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ambiguous한 상태에 그려야 돼요. 이 ambiguous가 뭐냐 하면 이게 둘 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어 비교로도 이게 말이 되는 것이고 목적 비교도 말이 되는 것이고 둘 다가 성립을 하는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때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ambiguous하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달달달 외셔야 돼요. 여러분 대동사 가지고 어려운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외실 것. 대동사는 이 세 가지 어썸션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다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100% 삼형식이다. 자, 두 번째는 격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게 ambiguous한 상태인 것이다. 그러면 위에 거를 다시 좀 볼까요? 이 말은 뭘 한 거예요? Kevin loves a sports car more than me 하게 되면 이거 깨끗한 글, 퍼펙트한 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금 me라고 해서 목적격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우리 모두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 목적 비교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적 비교 보는 화살표, 이거 중요한 그 파란색 화살표 아래로 그리시는 거예요. 켈빈이 스포츠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켈빈이 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날 좋아하는 것보다 스포츠카를 더 좋아합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자, 깨끗한 글, 퍼펙트한 글인데 요것도 좀 볼까요? 켈빈이요 loves a sports car 해놓고 more than I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글이죠.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 I라고 했는데 주격을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우리 모두에게 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나 주어 비교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어 비교 보는 빨간색 화살표, 이거 정말 중요한 빨간색 화살표. 켈빈이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켈빈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내가 졌어요. 이놈이 스포츠카의 광이에요. 이런 얘기죠. 하여튼 둘 다가 퍼펙트한 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G메터의 판단, 여기에 두가 쓰여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에 지는 거지 바로. 그잖아요? 둘을 왜 쓰냐고. 퍼펙트하다니까요? I 하면 게임 끝난 건데 거기 지저분하게 왜 써 둘을. 그래서 이 두 나오면 그냥 어디에 지는 겁니다. 요런 글을 좀 봐보세요. 이 말은 뭔 말한 거예요? She has lost more marbles than me가 되면은 이 마블이라는 것이 그 애기들 갖고 노는 거 구슬치기 할 때 그 구슬 뭐 그런 건데 이거 지금 무슨 말인 겁니까? 이 여자가 구슬을 잃어버린 게 있고 이 여자가 날 잃어버린 게 있는데 날 잃어버린 것보다 구슬을 더 많이 잃어버렸다. 이 여자가 날 잃어버려? 그러면 이 여자는 우리 엄마? 넌센스가 오는 거니까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스크란 글은 아래 것이 되겠죠. 그건 그렇고 이 대동사 이제 게임 좀 많이 해볼 텐데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달달달 외라 그랬는데 그 중에도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겁니다. 이 글이 ambiguous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모르세요? ambiguous는 다시 말씀이지만 둘 다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선택하는 건데 이 세 번째 거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바는 이 화살표를 빨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라인 있죠? 맨 밑에 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될 때 혼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오브젝트로 작동을 해줘야지 그때 혼란 속에 빠져들고 그거 정리해 주려고 등장되더라 하는 것이죠. 요거 확인해 보는 게 핵심이다. 이 맨 밑에 화살표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게임 좀 하겠습니다. 이 글은 어떠세요? Kevin runs faster than Jane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동사는 필요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글 읽을 때 무슨 혼란이 어디가 있어? 아예 삼형식이 아니잖아요. 삼형식이 아닌데 혼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주어 비교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뭐 나오면 워디합니다. 삼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 비교밖에 나올 말이 없다고. 자, 하여튼 그래서 워디한 것인데 아래 것도 볼까요? 네이버후드가 is more rundown 그랬어요. 이게 rundown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 안 좋아지는 네거티브해지는 거예요. 뭐 이웃들이 뭐 삭막해져 간다, 뭐 황폐해져 간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삼형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run down than this 하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여러분 영어는 항상 직독직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읽고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랬어요. SC란 과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영어는 무조건 흐름 따라 읽게 되는 직독직해인 것인데 아예 써놓으시죠. 직독직해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써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딱 읽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What? 하지 않겠어요? 너 S2?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위에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삼형식이 아닌 상태에서는 명사가 나오는 주어 첫 번째 또 명사에는 주어 두 번째 거 그놈끼리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아 얘는 지금 그 명사 아니에요. 근데 얘는 what? 25 is? 네가 S2였냐? 뭐 이런 착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네이티브의 설명이 아래 겁니다. It seems to compare 요 놈과 요 놈의 비교처럼 읽힌다. 이게 네이티브가 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좀 안 좋다 하는 첫 번째 것이 있어요. 좋게 하자면 그래서 쓰라고 이도어스를 써주라고 왜 뺐냐고. 사실 이거에도 같은 논리가 있는 거죠. 그냥 문장 쓰라고 왜 압축을 오버해서 what? 뭐 이런 말 만드냐. 압축 오버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G메타로서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텐스 관계가 있습니다. is가 현재형이고 was는 과거 단순이었는데 여러분 영어에 생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생략은요 같은 걸 없애는 거죠. 아니 똑같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고 이거는 과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생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똑같을 때 안 쓰는 거지 텐스가 다른데 어떻게 생략을 해. 그래 사실 이 위에 글은 X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생략 압축을 오버해서 클래리티가 헛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텐스는 현재와 과거가 또박또박 등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없는 말이에요. 대동사 게임 하나 더 할까요? 자 이런 말이 나왔네요. 여기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M이 방출한다 그랬고 less suffer dioxide예요. 이 산화황을 덜 방출하는데 then original system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동사는 필요했던 것이냐? 라는 겁니다. 우선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삼형식일 것, 두 번째 격을 할 수가 없고, 세 번째 앰비교사. 자, 지금 이거 삼형식이 맞습니다.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됐고, 두 번째, 이 명사 자체가 격을 알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죠? 정밀하게는 이것이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겨 있는 것. 자, 그것이 더 이제 그 정확한 이야기인데, 그 말 좀 길어지니까 격을 할 수 없는데.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는 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라인 빨리 그리셔야 돼요. 이게 오브젝트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혼란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올 텐데 이 라인을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핵심이더라 하는 것이고요.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시스템이 시스템을 방출하고 막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될 소리란 거예요. 아예 적어놓죠. 이게 말이 안 됨. 그래서 혼란이 없음. 그래서 대동사 워디. 여러분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자 일단 그냥 외워놓으세요. 말이 안 됨, 혼란 없음, 대동사 워디. 여기 뭐 나오면 그냥 워디한 거예요.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혼란스러워야 한다고. 그 혼란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거 주어 비교입니다. 뭐 그쪽을 명쾌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혼란이 없는 상태에서 왜 나옵니까? 대동사가 보여지면 그냥 워디했던 거예요. 게임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동사는 필요했을까라는 것인데 요거 철수는 is more different from 영희 than 민수입니다. 우선 대동사가 나온다면 is가 나올 거예요. 그죠? 저 앞에가 이제 is니까 대동사가 나오면 is인 건데 그건 그런데 필요하냐고. 지금 is가 필요한 상황이 맞아요? 요거는 필요한 것이 맞죠? 왜냐하면 이 글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화살표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런 말 한 거냐? 철수가 0이랑 다른 게 있고 민수가 0이랑 다른 게 있다. 이 빨간색으로 보는 게 주어 비교 이야기고 아니면 이런 말 한 거냐? 철수가 0이랑 다른 게 있고 철수가 민수랑 다른 것이 있는데 철수가 0이랑 더 다르다. 이렇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니까 다시 정리하면 요 얘기했을까? 주어 비교로 이걸 보는 건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철수가 0이랑 다른 것이 있고 민수가 0이랑 다른 게 있는데 철수가 0이랑 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게 주어 비교의 빨간색 이야기고 요놈을 S1이라고 하고 이놈 S2가 되겠죠. 아니면 이 말 했을까? 자 이제 파란색의 목적 비교 이야기라면 이 얘기입니다. 철수가 0이랑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철수가 민수랑 다른 것도 있는 건데 근데 철수가 0이랑 더 다르다. 뭐 이런 말이냐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오브젝트 1이 되고 이게 오브젝트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민수 어떻게 해? 민수 어떻게 해? 민수 얘가 지금 S2인지
아니면 얘가 오브젝트인지 뭐냐고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is의 펑션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쓰는 사람이 is라는 대동사를 팍 쓰면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민수는요 S2였던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S2예요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면 왜 또 좀 전에 우리가 무조건 삼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삼형식인가요? be different from 이게 삼형식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일단 비동사가 나왔잖아요. 비동사가 눈에 보이는 순간 삼형식이 아니에요. 삼형식은 I like you라 하고 그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딱 취하는 거. 삼형식이 아닌데 그러면 왜 그러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be different from 이라는 말 자체를 어떠한 동사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분명 differs from 이란 말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우리 영어에 배워왔던 베이직이 하나 있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야기입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강 하나의 타동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마 이야기인데, 이거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는 삼형식으로 보이진 않아도 한 번만 머리를 굴리면 이것이 삼형식 글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죠. 고득점 놀이분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눈에는 삼형식이 아니어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삼형식 글을 만든다. 결국 중요한 바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 민수 가지고 혼란을 느낄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화살표 그려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건 말로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써본 거예요. 나중에 나올 이야기인데, 주어 비교는 대동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지만 목적 비교를 명쾌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잠깐 노트만 좀 해놓으세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from 이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요 놈이요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또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 대동사를 쓴다는 것은 이 격을 분별할 수 없는 얘한테 동사를 딱 밀어붙이니까 주격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전치사를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는 격을 알 수 없는 이 민수한테 목적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명사에 격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의 오리지널 글이 있었어요. 그죠? 철수 is more different from 영이 된 민수. 요까지의 글만 가지고 보면 이 글은 틀린 글은 아니에요. 좀 안 좋은 글이 되는 거죠. 헷갈리는 글. 자, 이래서 이것을 주어 비교를 명쾌하게 할 때는 대동사를 써가지고 만들어내고, 목적 비교 명쾌할 때는, 자, 일단 요 상황에서는 이제 전치사 등장되는 것이다. 요 관련돼가지고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트로피cal rainforest가 열대우림인데 이것이 has 갖고 있는데 less carbon dioxide예요. 이산화탄소를 덜 갖고 있다는 얘기죠. than any other ecosystem 그랬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얘는 than does가 되었고, 이건 than that of this가 되었어요. 자, 요게 AC 에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답이 뭐였겠어요? 우선 C 같은 경우는 does가 이게 대동사가 나온 겁니다. 앞에 있던 뒤에 있던 할 수 있다고요. 그냥 갖다 보시면 되고, 자, 일단 C번 does는 지금 필요한 것인가 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세 가지, 삼형식일 것, 그리고 격을 할 수가 없고 ambiguous,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지 대동사는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인데, 삼형식이 맞았네요. 그죠? 열대우림이 has 합니다. 얘를 오케이, 삼형식 개념이 되었고요. 격을 할 수 없는 것도 맞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이겁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인을 빨리 그려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라인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때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 주어 비교를 명쾌하게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열대우림이 has 한다는 것이 any other ecosystem, 이게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반데,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에코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뭐 생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야 이거 되나 싶어. 그죠? 열대우림이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리산은 살아있다. 뭐 지리산의 생태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열대우림이 에코시스템,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온 것이 이 아더입니다. 아더. 이 아더라는 기가 막힌 힌트가, 여러분들 딕션 아더를 좀 보셔야 합니다. 이 아더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더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둘의 글이 다르다 하는 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위에 게 무슨 말한 거냐? 기석 앤드 미남들은 뭐예요? 그럼 기석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미남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석이가 이제 미남이 아니란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기석이가 있고 미남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아래 건 뭐예요? 기석 앤드 아더 미남들 그려버리면 이 아더는 이제 기석이도 미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른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래요.
other는 언제 쓸 것이냐? 같은 그룹에 속하는 동급의 다른 것이다. 요 데피니션은 그냥 외워놓으세요. 같은 그룹에 속하는 동급에 존재하는 다른 것.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 이거 요 부분만 가지고 봐도 그런데 뭐가 답이겠어요? Now then, anytime, now then, any other time. 당연히 아래 거겠죠.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됩니까? anytime이라는 말은 now를 포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anytime은 now를 포함하는데 이런 게 어딨어. other은 반드시 필요하죠. other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밖으로 튀어나갔어야죠. 그래서 비교라는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call me anytime 하면은 지금 그냥 빵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anytime은 now를 포함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될 것이고 other는 핵심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밖으로 빠져나가야 그래야 비교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럼 아래 건 또 뭐예요? 이거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나나 문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바나나가 노란 색깔이 있는데 그 노란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 어떠한 곤충의 색보다 이쁘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어 하는데 바나나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then any 곤충이란 말이 있고 then any other 곤충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긴 또 뭐예요? 이건 당연히 위에 게 되어야죠. 여러분 이거 밑에 거 되면 여러분 밑에 거 무슨 말 한 거예요? 밑에 거 하면 이건 바나나가 곤충 돼 버린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고 이거 스터디 포인트로 볼 문제인데 이 두 개를 그냥 외워 놓으세요. 이 위에 것은 other가 없어서 x가 되는 것이고 아래 것은 other가 들어가서 x가 되는 것이죠. 아니 아래 거 그룹이 다른 거를 어떻게 같은 그룹핑을 합니까? 바나나가 곤충 돼 버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위에 건 뭐예요? 이 other를 잘 보셨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냉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앞에 열대우림 했으니까 other라는 정말 중요한 힌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냉대림이잖아요. 이게 그냥 열대우림, 온대림, 냉대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 해석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 친구잖아요. 동급 존재하는 다른 건데 지 친구들이 쭉 있는 건데 뭐 해석하고 어떻게. 그냥 이 C번은 워디한 상태가 되었어요. 대동사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등장돼서 우선 워디한 건 맞긴 맞는데 그건 그렇고 요거 위에 거 A번과 에커번으로 골라라. 자, 지금 둘 중에 뭐가 맞겠습니까? 에커번 가지고 잘 한번 봐보세요. 이 that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좀 해볼 텐데요. 이 that은 우선 이산화탄소일 거예요. 그쵸? 앞에 그 열대우림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열대우림 오브 냉대림?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이산화탄소일 거고요. 이제 주어 비교로 생각해보는 방법과 목적 비교로 생각해보는 방법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를 주어 비교로 보겠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앞에 있던 이놈 있죠? 이놈을 S1으로 보겠다는 것. 그죠? 그리고 얘를 S2로 보겠다는 것이고 이제 화살표를 그려보자. 주어 비교를 보는 화살표는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도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부 냉대림 그것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놈이 들 갖고 있더라. 뭐 그런 말을 했다? 이러한 주어 비교를 보겠다는 거는 이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없는 말이니까 여기 무슨 이산화탄소부 냉대림이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주어 비교로 본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 비교를 볼까요? 자, 목적 비교는 또 어떻게 볼까? 요 놈을 오브젝트 1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목적어 첫 번째. 그 다음 얘를 목적어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어떻게 될까? 요렇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요렇게도 하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 파란색 화살표 오브젝트 1으로 보고 오브젝트 2로 보고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목적 비교 이야기인데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정리를 하면 하나의 글은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 갖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글이 열대우림이 갖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부 냉대림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이걸 들 갖고 있더라.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도 이 라인 자체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 얘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열대우림은 냉대림의 이산화탄소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선생님 너무 어렵다고 아니 근데 왜 안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 냉대림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했더니 아니 왜 안 되냐고 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분이 그림까지 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있는데
이게 적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대우림은 여기 어디 뭐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럼 냉대림 여기 어디 있겠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맞겠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냉대림의 이산화탄소가 그 지구는 둥글고 뭐 이렇게도 돌고 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스르르르르르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시는 거. 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될까를 정확히 아시면 여기에 모디파이어가 붙어 있고 이 이산화탄소 오브 냉대림은 냉대림의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좀 써보세요. 냉대림 지역에 한정된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모디파이어가 붙는 거잖아요. 냉대림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건데 그걸 열대우림이 뭔 수로 가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지역에 한정된 것만 얘기한 건데 요 이산화탄소는 이게 지금 보통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오브 냉대림이라고 이 뒤에 모디파이어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답은 A번이었던 바. 이거는 뭐 복잡한 글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주어 비교했던 요놈과 요놈 두 가지, 요놈과 그 다음 요놈을 그냥 이야기하는 주어 비교의 깨끗한 글이었던 거죠. 선대 수업 잘 돼 있는 이거는 퍼펙트한 글이었고요. 이 대동사는 워낙에 중요해서 우리 다음 클립으로 좀 더 디테일 좀 보겠습니다.